운은 타고나는 것일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 오늘날 얼굴과 외모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알아맞힌다고 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귓등으로 흘려버릴 사람이 대다수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이 없었던 옛날에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동양고전에는 인물을 판별하는 능력이 뛰어난 관상가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 사람 박유붕은 비범한 관상가였다. 그 이름은 지금도 잊히지 않고 종종 소환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관상가가 구한 말, 흥선대원군 시절에 수행한 역할 때문이다. 그는 180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관상을 보는데 소질이 있어서 운문사 일어선사로부터 관상의 교과서인 신상전편을 사사받았다는 설이 있고, 임진왜란 때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이 중국에서 관상과 풍수지리에 대한 책을 가져오고 저술도 남겼는데 그 후손 집에 장가를 들어 그 비전서로 공부를 했다는 설이 있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에게 궁여지책으로 아내가 관상학을 권했는데 처갓집에서는 말렸다고 한다. 그거 가져가면 안 된다. 너 그 집 망하고 네 죽는다. 박유붕이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도 박유붕은 풍수서와 관상서를 가져와서 달달 외워 통달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관상을 보고 애꾸가 되어야 출세 길이 열린다는 점괘를 얻고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버린다.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고 운명을 바꾼 것이다. 애꾸눈이 되면서 더욱 신묘하게 남의 운명을 맞힐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한양으로 갔다. 운영궁에 왕기가 서려 있음을 직감하고 그리로 찾아갔다. 운영궁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집이다. 대문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에 한 꼬마가 제기차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에서 왕의 기운을 읽는다. 그는 이하응의 둘째 아들 명복 앞에 넙죽 엎드려 상감마마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에게 이분은 임금이 되실 상이니 절대 누설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초라한 몰골을 한 나그네의 느닷없는 말에 황당했지만 이하응은 내치지 않고 물었다. 뭐를 조심할까? 박유붕은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만 했다. 몸 조심하십시오. 하여튼 미친 짓을 하든지 그른 짓을 하든지 때를 기다리란 말이었다. 이하응이 언제쯤 보위에 오를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4년 뒤라고 대답했다. 왕이 될 관상을 봐주었으니 최소 3만 냥은 주셔야 합니다. 박유붕은 복채를 외상으로 달아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4년 뒤 12살이 된 명복은 실제로 왕위에 오른다. 그가 고종이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단번에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4년 전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유붕은 당나귀에 수레를 끌고 복채를 받으러 찾아갔다. 대원군은 반갑게 맞으며 돈 3만 냥과 운영궁 옆에 45칸이나 되는 집을 지어주었다. 곁에 붙들어두기 위함이다. 덤으로 수선교에서 도남동에 이르는 땅과 언양 현감 벼슬까지 하사했다. 비주류인 관상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것이다. 그는 조선 최고의 관상가라는 명성을 얻고 그의 집은 사람들로 인해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다. 박유붕은 이때부터 벼로인 백운학으로 불리며 출세가도를 달려 정삼품 당상관 자리까지 오른다. 관상과 풍수에 빠져있던 흥선대원군은 관상가 박유붕을 총애하여 책사로 삼았다. 권력을 쥔 뒤 가장 중요한 일은 인재를 등용해 적재적소에 쓰는 일. 박유붕은 날마다 운영궁으로 출근해 흥선대원군 옆에서 방문자의 관상과 전체적인 모습, 말과 행동을 관찰한 후 인물 됨됨이를 판별하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 대원군과 멀어지는 사건이 생긴다. 첫 번째는 어느 날 대원군이 한 규수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와 관상을 보게 했다. 여흥민씨 민치록의 딸 자영이었다. 얼굴을 본 박유붕이 깜짝 놀라더니 벌벌 떨면서 간택을 극구 반대했다. 저 아씨는 자식을 많이 볼 수 없으며 나리에게 해를 끼칠 것입니다. 대원군은 이 말을 무시하고 며느리로 들였다. 외척인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씨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조선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 후 민씨다. 그때부터 관상가는 대원군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고종과 귀인 이씨의 아들인 완화군에 대한 논란이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완화군을 원자로 삼고 싶어 관상을 보게 했는데 그는 선뜻 말하지 못하고 머뭇대더니
책봉을 반대했다. 완화군이 단명할 운명임을 알아보고 명성황후 편에 선 입장을 취했다. 여기서 귀인 이씨가 낳은 아이가 세자로 책봉되면 후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왕이 될 수 없으므로 반대하라고 민비가 관상가를 협박했다는 설도 있다. 격노한 대원군은 박유붕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내쫓았다. 버림받은 박유붕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머지 한쪽 눈도 찔러 더 이상 관상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박유붕은 자신이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을 알고 스스로 장님이 되어 더 이상 관상을 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권력자의 운명을 엿보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었다. 자칫 잘못하면 반대편의 미움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 황혼의 매천야록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유재관이란 사람이 하루는 박유붕의 집을 방문하니 그는 뒹굴면서 죽으려 하며 몸의 9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놀라서 물으니 팔을 저으면서 응답하지 못하다가 잠시 후 죽었다. 어떤 이는 사약을 내려 죽게 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선생의 죽음에 대하여 구구한 말들이 많으나 그 진부는 알 길이 없다. 박유붕의 예언대로 완화군은 13살 어린 나이로 요절했고 대원군 이하응은 며느리와 원수로 지내다가 임금과도 틀어져 쓸쓸하게 세상을 하직했다. 민씨규수를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는 관상가의 말을 들었다면 대원군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고종은 작은 키에 유약한 성격으로 아버지와 아내에게도 눌리는 무능한 왕이었다. 관상가 박유붕은 고종이 왕이 될 걸 예견하고 출세했는데 그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곧 나라가 망할 거란 건 알았을까? 조선시대의 관상쟁이는 천민 중에 천민. 박유붕은 관상을 보고 점치는 능력 하나로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아 부와 벼슬을 누렸다. 그가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자신을 절제했더라면 왕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운명을 점치고 고지곳대로 전달할 게 아니라 그 운명을 피해갈 방법까지 제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